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새 날씨가 좋습니다. 실내에만 있기에는 좀 아까운 날씨여서 여건이 되시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 과거 시장에서 한번 겪었지만 지금 잊어버린 부분, 그리고 지금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을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르게 논하고 있지만 특히 하락을 논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8기는 지금 접수 기간이고 관련 내용은 요 밑에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뉴스 하나 시청하실게요. 예전 뉴스인데요. 저는 이걸 다 모아가지고 보곤 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최인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인 개포주공 아파트. 최근 1, 2년 사이 수억 원씩 떨어졌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56제곱미터 같은 경우 2009년도 고점에서는 14억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억에 거래가 되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곳 일부 집값은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더 떨어져 6년 전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가격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8억 원이 깨졌습니다. 대표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은마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지난달 7억 9천만 원을 기록해서 지난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8억 원 밑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강남 집값이 떨어진 데는 정책 불확실성 요인이 큽니다. 집값이 얼마나 더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자 가격은 더 하락하는 것입니다. 수억 원이 떨어졌다 해도 매수세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제 매수를 할 타이밍인데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 매수자들이 지금 불안감에서 아직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가 풀리지 않고 있는 데다가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도 집값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집값 하락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는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 2012년도 3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2008년 이후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작살이 났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개포주공이랑 압구정동이랑 말할 거 없이 수억 원씩, 5억 이상씩 퍽퍽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지만 과거에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선점을 해서 지금 집을 못 사는 거다. 그리고 주택을 많이 사는 사람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뉴스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뭐예요? 하락기 때는 안 사요. 저 때는 매물이 쌓여 있고요. 여러분이 나가시면은 정말 이게 지금 시장을 겪고 지금 2012년도 시장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 얼마나 무섭게 바뀔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몇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은 변해요. 주식도 올라갈 때는 열광하지만 내려갈 때는 정말 침묵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분위기가 바뀌면 정말 얼음보다 더 차갑게 박혀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물을 내놔도 사지 않아요. 그리고 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잔인하게 안 살 거면서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자꾸 간을 봐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 와중에 서로 앞다퉈서 물건 가격을 내려요. 소위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때 지옥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시기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영원히 올라가는 자산은 없다. 조정기는 분명히 온다. 말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심리를 자극하고 본인의 컨텐츠를 띄우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영원히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제 포인트는 언제 내려가냐는 거예요. 왜 내려가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현재 시장에 맞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맞게 대응을 하자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식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꺾입니다. 여러분 거품이 많이 끼었습니다. 버블 구간입니다. 여러분 끝도 없이 상승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PIR이 사상 최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집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출이 막힐 겁니다. 제 얘기 중에 안 들어본 거 있으세요? 근데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고 내려가면 사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영상 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 분위기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제가 거의 장담합니다. 집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살까 말까요? 그런데 집을 안 사보신 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분들은 절대 안 사죠. 거의 안 삽니다. 가격이 굉장히 싸요. 보시면 뭐 개포주공이 10억도 안 합니다. 굉장히 싼데도 안 삽니다. 그리고 안 사니까 가격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런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제 영상에서 그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런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이제 35년 정도간의 서울의 아파트 매매 지수,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지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주황색이 매매 지수, 그리고 이 회색이 전세 지수예요. 서울 기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도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2012년도죠, 여러분. 2012년도. 보이시죠? 2012년도. 2012년도에 아까 뉴스 내용과 마찬가지로 서울 아파트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상당히 세거든요. 곤두박질을 치는데 다른 한 면에 뭔가가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뭐죠? 맞습니다. 전세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집값이 내려가면 산다. 지금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현실이 바뀌면 사람은 다르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사요, 이제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그런데 살 집, 내가 거주할 집은 필요하는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전세로 살라 그래요. 그 증거로 이렇게 보시면 매매가가 하락을 하는데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 시장의 문제가 뭘까요? 여기가 지금 시장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매매가가 꺾이면 전세가가 더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매매가가 내려가는데 전세가가 그나마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전세가가 겨우겨우 올라가고 있는 요 구간도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도 전세는 올라가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1기 신도시 입주 구간이에요. 그럼 지금은 더 심한 거죠. 전세랑 매매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희망대로 매매가가 꺾인다고 칩시다, 여러분.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뭐 10개도 넘는 그 되게 다양한 이론 때문에 내려 뭐 가계 부채랑 바젤3랑 해서 내려간다고 쳐요.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을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가진 사람 때문에 못 산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로 여러분은 예전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닥에 널리고 널렸지만 안 샀습니다. 뭐 몰랐다, 내 얘기는 아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젊은 20대 청년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예, 그때 집을 살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나이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정말 많은 어른들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내려갈 때 집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뭐 한강에 갔네, 뭐가 잘못됐네, 이혼을 했네 엄청나게 떠들면서 내가 집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다는 걸 자랑까지 하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면 다주택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비참한 시기를 거치게 돼 있어요. 뉴스 보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냉정하게 얘기하려는 이유가 이거예요. 집값이 내려가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주변에서 조롱을 할 뿐이에요. 올라갈 때도 냉정한 거고 내려갈 때도 냉정한 거예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거죠. 내려가는 시기에 집을 안 가지고 있다고 다행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집을 사기가 싫잖아요. 분명히 싸지면 산다 그랬는데 집을 사기가 싫잖아요. 근데 살 집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매매가는 내려가는데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나온 얘기가 전세 난민이에요.
그래서 매매가랑 전세가는 신규 공급이 많거나 대외 충격이 있어서 이상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꾸로 갑니다. 매매가가 올라가면 집을 많이 사니까 전세가가 내려가고, 매매가가 내려가면 집을 가지고 싶지 않아지니까 전세가가 올라가요. 그럼 지금 시장을 보십시오. 이게 제 수업의 매력이죠. 지금 시장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국부를 다 보여드리면 다릅니다. 어쨌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주택 가격이 다주택자 때문에 비싸져서 못 산다, 다주택자들 때문에 내 집을 뺏겼다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매물 널려 있었어요. 엄청 싸게도 팔았었고요. 대출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지 않아요. 전세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시장이 변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시장이 변했을 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려가면 살 거거나 내려가면 주워 담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공부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행동을 옮길 수 있어요. 말은 초등학생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도 내려가면 살 거라고 얘기하지만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 당시에 과감하게 베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올라간 다음에 베팅했죠. 삼성전자 9만 원대에 사신 분들도 많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차이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내려갈 수가 있었겠죠? 전세가 보시면 전세가가 굉장히 괴리가 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을 냉정히 판단하시고 과연 하락이 온다면 예전처럼 비슷한 요소로 하락이 올 수 있을지, 또는 2008년도부터 하락이 왜 왔는지, 또는 하락이 왔지만 전세가는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전세가랑 매매가가 동시에 둘 다 미친 듯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정말 내려가면 내 말대로 집을 살 수 있을지, 지금 내가 집을 못 사는 이유가 정말로 말 그대로 다주택자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결정을 못해서인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어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나만 준비가 돼 있으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끝이 없이 오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어쨌건 여러분이 보셔도 지금 시장이 이상하긴 하죠.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